안녕하세요, 캠핑입니다.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다들 걱정이시죠?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의 주 시청자분들이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항상 노후 대책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많은 시청을 올리곤 합니다. 자, 노후 대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뉴스를 말씀드렸는데 미국 내에서 이민자들 중에서 아시안들이 노령층 빈민자가 많다라는 이런 뉴스를 받았고 또 거기서 특히 한국인이 또 많이 힘든 편이다라는 이런 뉴스를 읽었습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백인 할아버지와 동양인 할아버지들 미국에서 나이 들어서 사는 게 되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보면 나이 들은 백발의 할아버지가 멋있는 포르쉐 스포츠카 타고 진짜 노후에 여행을 다니면서 멋있게 사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는데 우리 이민자들은 좀 그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민 오셔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많은 부를 이루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연세가 드시고 나서 SSA나 SSI에 의존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메디칼 메디케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의료 혜택을 받으신 분들 많은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지만 우리가 조금만 미리 준비를 하고 앞날을 갖다 좀 준비하면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미국 내는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세금 디퍼, 그러니까 세금을 갖다가 유예해 준다는 조건으로 투자를 하는 흔히들 말하는 IRA라는 이런 투자 방식으로 우리가 좀 노후를 갖다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IRA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인터넷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을 봤는데 물론 설명을 저보다 훨씬 더 잘해주시고 전문가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설명도 훌륭하지만 전문가분들의 설명은 항상 너무 복잡할 때가 있어요. 이해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고 이걸 과연 해야 돼 말해야 돼 그리고 과연 이건 뭐지? 결국은 그래서 한 1시간을 듣고도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복잡한 숫자 얘기는 많이 안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그쪽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IRA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IRA 말고도 다른 또 노후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IRA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IRA 얘기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은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한국 분들이 연세가 드셨고 부동산을 몇 개 갖고 계신다. 그래서 임대업을 하셔갖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게 어느 정도 부를 이루면 괜찮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미국의 물가는 당연히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르지만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인플레이션 올라가 보면 미국이 과연 이런 나라였나 싶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무서울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이런 식으로 물가에 비해서 같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을 임대해 준다거나 혹은 아파트 콘도 같은 걸 임대해 준다. 이 임대 렌트비는 항상 물가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임대업으로 월 10,000불을 버신다. 그러면 10년 뒤에 물가가 2배가 올랐다. 그러면 임대업 수입도 거의 또 2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투자를 해갖고 노후 대책을 하신다. 그러면 좋은 건데 사실 이 정도로 노후에 윤택하게 보장을 받을 정도로 부동산을 매입한다. 이것도 또 쉬운 일은 아니죠. 적어도 몇백만 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요즘 물가 같은 경우는 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2,300만 불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지 노후를 갖다가 풍족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한 100만 불, 150만 불어치의 부동산 자산은 있어야지 노후가 되셔도 어느 정도 기초 생활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를 이루신 분들은 좋지만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부를 이룰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 은행에만 한 50만 불 정도 있는데 뭐 내가 앞으로 한 20년 산다. 그러면 뭐 한 달에 1년에 한 2만 5천 불 이렇게 쓰고 이렇게 사면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판단을 잘못하면 안 되는 게 물가 올라가는 거는 감안하셔야 되거든요. 물가가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50만 불의 값어치 뭐 지금 생각하시는 2만 5천 불의 값어치가 나중에 10년 20년 있다가 얼마의 값어치가 될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또 그리고 인간의 수명을 인간이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지금 한 70 되신 분이 뭐 90 정도까지면 그때까지 살 정도 돈만 있으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르는 거예요. 또 의수율이 발달돼 갖고 100세, 120세까지 살 수도 있는데 그때쯤 되면 쓸 돈이 없어지죠. 아무래도 연세가 들면 들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벌고 있는 소일거리 하시는 거와 같이 보태서 좀 더 아끼시긴 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돈이 좀 한계가 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인컴이 크게 나누면 earned income이라는 거 있고 passive income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일을 해서 버는 인컴이 있고 일을 안 하고 어떤 자산이 계속 돈을 벌어주는 게 있는데 은퇴해서 사실 자산으로 은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패시브 인컴이라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패시브 인컴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택, 예, 부동산으로 하고 패시브 인컴을 한국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데 또 그거 말고도 뭐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이라든가 투자 배당금 혹은 회사 투자 뭐 이런 것들도 사실 패시브 인컴 중에 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부동산을 선호하시는 게 부동산이 좀 안전한 자산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부동산 말고도 다른 예, 안전하게 원금이 보장되면서 디비던트 그러니까 쭉 배당금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어느 투자의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많이 있는데 한국 분들은 사실 좀 언어의 한계 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거의 정보들이 많이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직장을 오래 다니면 401k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401k를 갖다가 받으시면 이게 이제 매달 월급 받는 거에서 이제 얼마씩 납부를 하는 건데 401k를 갖다가 또 직장이 좀 좋은 데는 매칭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본인이 한 달에 뭐 300불씩 한다 그러면 회사에서도 50% 150불을 더 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401k는 이 돈을 갖다가 투자를 받아서 또 거기서 어떤 이득이 생겨서 그 이득을 통해서 다시 내가 또 돈이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장에 계신 분들은 401k를 받으시는 게 참 좋아요. 예,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사실상 미국에 계신 우리 교민분들은 한국보다 자영업의 비중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이민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의 비중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문제, 언어 문제, 나이가 들어서 왔어, 또 혹은 경험이 없어 이런 것 때문에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오래 일하는 것보다는 본인 비즈니스를 더 선호하시고 회사도 좀 그만큼 탄탄하고 오래 갈 수 있는 회사에 취직할 수 있으면 한 직장에서 20년, 30년 있으면 미국에서 흔히들 말하는 백만장자의 밀리언웨어 요즘에 뭐 밀리언 값어치가 옛날 같지는 않지만 흔히 말하는 은퇴하고 돈 걱정하지 못하는 이런 밀리언웨어들의 대다수는 사실 직장인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장에서 몇십 년 다니면 401k도 있죠. 그리고 또 회사가 커지면 회사에 또 주식 배당 같은 것도 받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동생이 미국의 군수업체 럭히드 마틴에 취직해갖고 들은 얘기인데 거기서 지금 한 30년 이상 일하시고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옛날부터 럭히드 마틴의 주식을 갖다가 해마다 이제 보너스로 좀 받은 게 있었죠. 한국 같으면 떡값 뭐 추석 때 뭐 이런 보너스 같은 게 나오는데 미국은 이제 돈으로 나온 보너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주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주식들이 쌓이는 돈이 벌써 뭐 1,000만 불 가까이 이렇게 될 정도로 회사가 성장하니까 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 투자를 갖다 하고 이제 IR에서 인베스트먼트 하는데 한 회사 노키아만 투자하는데 노키아 많이 기억하시죠? 옛날에는 그 셀럽폰의 세계에서 넘버원인데 지금 많이 죽었죠. 그래서 노키아를 투자하는 바람에 은퇴를 할 때 오히려 생각보다 돈이 적었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401k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 돈이 투자되면 돈이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지식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전문가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얘기를 듣고 IRA가 뭐고 과연 나한테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내가 필요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다 알아보신 뒤에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문가보다 제가 나은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이런 거에 대한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디스클레이머가 있어요. 제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잘못했다가 라이선스 뺏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원래 이 분야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한번 따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라이선스를 안 따려고 그래요. 왜 안 따려고 그러냐면 나중에 제가 이런 회사 전문가들
투자자들 모이는 회사 같은 거 이거 만드는 게 제 꿈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 어르신분들 도와드리는 게 제 꿈이긴 한데 제가 이거를 따놓으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께 실질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많이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예, 부동산도 라이선스 같은 거 부동산 하신 분들이 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 그걸 개인 대 개인으로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그걸 뭐 둘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디 공식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데다가 얘기 잘못해갖고 여기 부동산 투자하시면 여러분 앞으로 대박 납니다. 예, 이런 소리 했다가 까딱 잘못하면 라이선스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모든 미국의 전문 직종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 있어요. 전문가랑 얘기하는 게. 물론 저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조금 답답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저는 어떤 이득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늘 IRA 그리고 또 다른 투자 여기에 대해서 좀 좋은 점, 나쁜 점을 갖다가 다 제가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연세가 60, 70, 근데 벌써 자산이 몇백만 불, 에셋, 에퀴티가 그 정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신 거죠. 뭔 큰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 자산만 잘 굴리시고 거기서 갖고 있는 뭐 부동산 같은 거 매달 나오는 거 이런 것만 관리 잘하시고 매니지먼트 컴퍼니만 잘 관리를 하시면 남은 여생 동안 계속 물가에 맞춰서 그만큼의 소득이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주변에 이제 얘기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를 다니면 401k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미국에 계신 교민분들은 회사를 다니는율이 한국 같지를 않아요. 자영업자 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자꾸 걱정이 돼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 내가 뭐 한 50대 때는 몇백만 불 벌겠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버는 게 아니잖아요. 30대, 40대 때는 지금 내가 뭐 다른 데 투자할 돈이 있어. 얼른 이 돈으로 비즈니스 키워야지. 그래서 50대가 되고 60대가 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사람의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몇백만 불 해갖고 부동산 이 건물주로서 내가 내 여생을 보낼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뭔가 현실적인 걸 찾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건강보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계십니다. 이 보험, 건강보험이 아니죠. 엄밀히 말해 생명보험이죠. 이 생명보험도 꽤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쉽게 말해서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불로장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보험이 얘기를 들으면 그럴싸해요. 왜냐하면 생명보험을 들으면 누군가는 죽고 죽으면 몇백만 불이라는 돈이 나오게 됩니다. 그 돈은 자녀들한테 주는데 저는 사실상 그 돈을 담보로 나중에 돈을 꺼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또 미국의 생명보험이 되게 그 사람들한테 많이 혹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미국의 백인들은 이 생명보험을 들어갖고 생명보험으로 나이 들어서 윤택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생명보험을 예를 들어서 500만 불을 받을 게 있다. 근데 500만 불을 받을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언젠가 돌아가시면 500만 불은 그냥 자녀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담보로 돈을 미리 꺼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안 죽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녀들한테 빚도 안 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건데 미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뭘 물려줘야 돼. 이런 생각으로 내가 죽으면 몇백만 불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얘들 교육비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보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 사람들은 생명보험을 그런 개념으로 들지는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생명보험을 들면 그게 내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생명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보험 미국의 뭐 엑사 관련해 갖고 뭐 무슨 매스라이프도 있고 뉴욕라이프도 있고 무슨 많이 있잖아요. 보험회사들이. 그만큼 회사들이 거의 100년씩 된 회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좀 믿을만하고 괜찮은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사기는 아니에요. 사기는 아닌데 이 생명보험이 과연 한국인들한테 적합하냐 안 하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런 라이선스가 있으면 이런 얘기 못하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데 저도 예전에 생명보험이 있었어요. 되게 이른 나이에 생명보험을 갖고 있었어요. 26살 때부터. 그걸 계속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생명보험이라는 게 사실상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생명보험을 갖다가 계속 납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 퍼센테이지가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회사를 꾸준히 다니신 분들은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또 특히 회사 중에도 한국식으로 말하면 철밥통 회사들, 뭐 공무원이라든가 잘릴 일이 별로 없는 거. 근데 요즘에 공무원들도 잘려요. 미국도 힘들어갖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미국의 뭐 유수 기업들, 럭키드 마틴 같은데 뭐 이런 군수업체들 이런 데는 진짜 저희 이제 고모부님도 럭키드 마틴 평생 일하셨거든요. 그런 데 같은 데는 잘릴 일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401k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생명보험도 들어놓으시면 좋아요. 월급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5천이 들어온다. 그러면 4천만 들어온다 생각하고 원래 4천이 내 월급이다 생각하고 사시면 노후는 그냥 보장되는 거예요. 그냥 보장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보험을 드신다고 그래요. 생명보험 드시는데 한 달에 페이먼트를 얼마 내냐, 뭐 500을 내냐, 300을 내냐, 1000을 내냐 다 여러 가지 뭐 수입에 따라서 이걸 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 여러분이 인생을 생각해 보시면 비즈니스를 10년, 20년 꾸준히 한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하나를 10년 이상 끌고 가는 게 쉽진 않죠. 결국은 비즈니스 하다가 비즈니스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업종까지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이상 한 직장에 일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비즈니스는 뭐 업종을 바꿔서 잘 될 수가 있는데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이 생명보험이라는 금액이 그때는 부담이 안 되는데 나중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걸 또 전문가들과 정리를 해서 다시 뭐 어저스트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비즈니스가 힘들어지고 심지어 비즈니스를 하다가 어느 순간 뱅크럽시, 파산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깨진 경우가 많았고 사실 이렇게 미리 깨지면 페널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명보험 이런 투자로 노후 대책하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미국의 백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런 식으로 부를 이루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직장이 안정되고 혹은 비즈니스가 꾸준한 비즈니스 20년이고 30년이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고 좀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드는 비즈니스라고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옷을 만드는 비즈니스 중에서 옷을 유행 따라서 만드시는 사장님들은 어느 해에는 몇백만 불, 몇천만 불 버는 이런 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또 어느 해에는 그 옷이 하나도 안 팔렸고 재고가 남아서 갑자기 다 망하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한때 해외 교포 중에서는 제일 부자라고 말씀하셨던 Forever 21, 거기 회장님도 사실상 전 세계 랭킹 뭐 몇백 위안에 들 정도로 부자였는데 지금 Forever 21이 파산 신청을 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꾸준한 비즈니스 하신 거 이런 분들은 모르겠는데 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이런 분들은 사실 이런 보험 같은 거 이런 걸로 미래를 좀 투자한다는 거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오히려 돈 벌었을 때 부동산 투자하셔갖고 더 나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런 비즈니스는 어떨까요? 꾸준한 비즈니스가 있어요. 옷을 만드는데도요. 그냥 단추만 생산을 한다든가 지퍼만 생산을 한다든가 그냥 오르락내리락 할 게 없는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하면 사실상 이런 분들은 스테이블하게 20년, 30년, 40년 똑같은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국 분들 비즈니스 하신 것들도 요즘에 꽤 많이 다양해지셔갖고 제가 컨설팅을 나가다 보면 와 한국 분들이 이런 비즈니스를 하셔. 어떤 희한한 무슨 뭐 케미칼만 계속 만들어서 공급하신 분들이 있고요. 어떤 철근만 만들어서 공급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진짜 안전해요. 사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뭐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의 이재용 씨보다 저는 더 부러운 게 스리라차 소스 만드는 그 사장님이에요. 왜? 스리라차 소스 같은 거는 하인즈 케첩 같은 거는 사람의 입맛이 안 바뀌거든요. 50년을 그냥 꾸준히 갈 수 있는 건데 삼성의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삼성이 예전에는 중국의 전화기를 갖다가 한 8, 90%를 다 점유했는데 지금은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 이런 전화기들이 너무 많이 팔리니까 그만큼 안 팔려요. 삼성도 언제 노키아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불안한 비즈니스보다 그냥 꾸준한 거, 항상 똑같이 돈 버는 거 이런 비즈니스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10년, 20년, 30년, 40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혹은 직장이 10년, 20년, 30년, 40년 나만 무슨 일이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철밥통 비즈니스 이런 분들은 401k 투자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 보험, 생명보험 같은 거 이런 거 투자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IRA가 필요한지, IRA가 필요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제 조금 좀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예, 돈을 어떤 때는 와장창 벌었다가 어떤 때는 못 벌지도 모른다는 거, 예, 이런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도, 예, 그리고 또 직장도 언제 옮길지가 몰라갖고 지금은 돈을 잘 받지만 사람의 월급이라는 게 올라가죠. 한 40대, 50대까지 올라가다가 보편적으로는 이제 그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40대, 50대 잘 벌 때 월급 받아도 잘 받을 때 이렇게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IRA를 갖다가 신청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IRA가 누가 필요한지 이걸 먼저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 IRA는 원래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고 해서 그냥 한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개인적으로 은퇴를 위한 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나중에 노후에 돈을 받으면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재산이 어느 정도 어정쩡하게 있어요. 예, 그럼 자녀들한테 다 줘버리고 저소득층으로 해갖고 SSI를 받아요. 그러면 지금 평균적으로 푸드 스탬프 다 받아봤자 한 800불 정도, 예, 이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도시 사신 분들은 800불 갖고 생활이 안 돼요. 예, 절대 생활이 안 되죠. 그 돈을 갖다가 지금 뭐 노인 아파트 들어가고 또 저렴한 시니어 아파트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한다면 가까스로 생활이 될 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세금을 많이 내셔갖고 SSA를 갖다가 받아갖고 이거 갖다가 최대로 받는 게 지금 저번에 뭐 계산해보니까 올해 한 4,200불 정도, 현실적으로 4,200불 받는 분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돈도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외곽 지역에 사시면 풍족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풍족한 금액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 같은 경우에 뭐 그것도 뭐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LA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이 은퇴를 하시고 집페이먼트가 나가지 않고 한 달에 한 5,000불 정도 있다 그러면 그냥저냥 생활은 괜찮지 않으실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연세가 많으시면 욕심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 10,000불 정도 갖고 계신다. 와, 그러면 연세가 드셨어도 어디 가서도 예, 좋은 일도 하시고 젊은 사람 밥도 사주고 손주 손녀, 예, 아들 딸 와도 용돈들 좀 크게 주시고 이렇게 좀 살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좀 그런 것들을 좀 꿈을 꾸고 있는데 그래서 노후에 돈이 들어올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비즈니스가 60대 잘 돼서 갑자기 60대 몇백만 불 벌 수 있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보다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는 걸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IRA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IRA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듣는 거 Traditional IRA. 예, 흔히들 우리가 IRA 얘기하면 Traditional IRA라는 게 있고요. 근데 Roth IRA라는 게 있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RA가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1k나 혹은 뭐 생명보험, 예, 이런 거보다 좋은 이유 중에 하나,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 올해 돈을 집어넣는데 내년도에는 비즈니스가 안 돼서 돈을 못 집어넣어요. 예, 안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예, 이게 IRA가 좋은 겁니다. 돈을 올해는 적당히 벌었으니까 2,000불만 집어넣고 내년도에는 5,000불을 집어넣고 6,000불 집어넣고 50세가 넘은 분들은 7,000불까지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예, 올해까지 기준으로는 50세 미만은 6,000불 그리고 50세 이상은 7,000불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돈을 집어넣으면 이 돈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 돈을 집어넣으면 이 돈에는 이자가 붙게 됩니다. 예, 이자가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돈을 받은 회사에서 이 돈을 굴리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굴릴까요? 예, 그거는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 CD, 원금 보장되는 CD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머니마켓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주식, 뮤추얼 펀드 여러 가지 투자를 다 할 수 있어요. 뭐 채권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돈이 얼마가 붙는지 다른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매년 뭐 7,000불씩 10년 동안 낸다. 그러면 7만 분이라는 돈이 쌓이게 되겠죠. 예, 거기다 플러스 이자가 붙게 됩니다. 그 돈을 여러분이 나중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여러분이 올해 7만 불을 벌었어요. 그럼 7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7만 불을 버는데 여러분이 50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7천 불까지 IRA에다가 돈을 놓고 저축,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저축이에요. 예, 저축을 할 수가 있는데 은퇴 구제다 저축을 하면 7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7천 불을 뺀 6만 3천 불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예,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는 걸 지금 좀 더 적게 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예를 들어서 7천 불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7천 불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7천 불을 안 집어넣으면 세금을 뭐 한 500불이고 1,000불 더 낼 거를 오히려 7천 불 집어넣는 바람에 500불이고 1,000불을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오히려 7천 불을 집어넣었지만 내 돈 들어간 거는 6천 몇백 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IRA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래디셔널 IRA는
먼저 세금을 갖다 공제해 준다는 거. 이게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세금이 비싸죠. 예, 무섭죠. 예. 근데 이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여러분은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예. 아인슈타인이 했던 얘기가 있죠. 예. 복리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복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 집을 살 때도 복리로 계산을 하죠. 예, 그래서 막상 집값은 50만 불인데 갚은 돈 보면 뭐 150만 불, 예,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리가 그만큼 무서워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리를 쓸까요? 예, 우리는 그 돈이 없기 때문에 30년 동안 나눠내는 거죠. 그래도 그 돈이 또 괜찮은 게 뭐냐면 물가 상승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집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달에 3,000불 모기지 내는 게 지금은 부담스러운데 나중에 10년, 15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1,500불 내는 값어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집을 하나 사죠. 예, 그래서 3,000불을 지금 모기지 낸다. 와, 힘들어. 근데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한 1,500불 내는 것밖에 안 돼. 근데 수입은 더 늘었어. 그러니까 집 하나 또 사요. 그리고 또 그거 페이먼트를 내요. 근데 그게 또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또 물가가 올라니까 그거 페이먼트 내는 게 어느 순간 렌트비 받는 게 거기치 모기지를 능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투자들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 IRA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께 그 수입이 생긴 그 이자이죠. 그러니까 저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은행이든 뭐 투자회사든 여기다 집어넣고 IRA를 오픈할 수가 있는데 저축하는 거를 여러분이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IRA 뭐 투자 전문가가 보험을 하시는 분이라면 애뉴이티 쪽으로 좀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뮤추얼 펀드에서 나오신 분이면 뮤추얼 펀드로 투자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에서 나오신 분들이면 은행의 뭐 CD나 머니마켓 뭐 이런 같은 거, 국채 같은 거 이런 거 투자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컴퍼니에 직접 가서 하시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만나보면 이게 다인 줄 알아요. 뭐 이거는 무조건 뮤추얼 펀드에 투자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자를 주는데 어떤 것들은 원금 보장이 돼요. 예, 근데 이자가 1년에 2%, 3%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원금 보장이 안 돼요. 근데 되게 어그레시브해요. 예, 그래서 주식 시장이 나쁠 때는 갑자기 원금에서 오히려 깎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애는 주식 시장이 좋아서 원금에서 이자율이 10%, 15%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원하는가 이걸 갖다 정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이 쇼텀, 예, 나이가 드셔갖고 이제 IR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50부터 시작해갖고 한 60대부터 찾고 싶어요. 예, 60 한 중반부터 찾고 싶어요. 10년,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러면 안정된 거를 하는 게 좀 좋죠. 예, 한 50대 중반부터 했어요. 5년, 10년밖에 안 났어요. 예, 그럼 더더욱 안정된 거 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금 이른 나이부터 IRA에다가 저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조금 어그레시브하다고 하죠. 예, 이런 뮤추얼 펀드 같은 거 이런 거에 투자해 보시는 게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요. 미국의 주식 경기라는 게 몇 년은 나빠지고 몇 년은 좋아지고 항상 그래요. 왜 부동산과 주식은 항상 거의 반대로 움직이는데 요즘엔 코로나 이후로 좀 이것도 복잡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간단하게 복잡한 얘기 안 하고 말씀드릴게요. 예. 몇십 년을 투자한다. 몇십 년을 투자한다. 그러면 결국은 항상 주식은 상향 곡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투자하는 것 중에서 S&P 500이라고 스탠다드 앤 포어스라는 기관에서 만든 500개 미국의 대표 기업들, 예, 대표 기업들한테 투자한 거 이것에 대한 리펀드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리턴이 얼마큼 왔냐? 지난 1957년부터 2021년까지 따졌더니 매년 10.5%씩 리턴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10,000불을 투자했으면 1,050불씩 매년 들어왔다는 얘기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애는 10,000불 투자했는데 오히려 9,000불이 되는 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애는 10,000불 투자했는데 그게 13,000불 되는 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계속 10,000불을 집어넣고 계속 있었다. 그러면 해마다 10%씩 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투자하는 거 이걸 정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연세가 많아갖고 짧은 시간 내에 앞으로 몇 년 안에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이자율이 낮더라도 좀 안정적인 게 하시는 게 좋아요. 예, 만약 찾을 때가 돼갖고 돈이 필요한데 돈이 폭락이 돼갖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어요. 저는 7만 불 집었는데 6만 불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돈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노키아에다 투자했는데 자기가 은퇴할 때 노키아가 쫄딱 망해갖고 돈이 오히려 원금보다 적어졌어요. 예, 이런 분들도 생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 하시는 게 좀 중요하고 젊었을 때부터 하시면
그러면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지금 미국이 몇십 년 동안 왔던 거, 예, 이거를 쭉 보면 앞으로도 좋은 수입이 될 거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께 해마다 10%씩 이자를 줘요. 예, 이 원금이 2배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예, 그럼 간단하게 잡으시면 해마다 10%니까 뭐 곱하기 10, 예, 10년 후면 100%니까 원금의 2배가 되려면 20년, 그러니까 10년 후면 원금의 2배가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삑 아닙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좀 세매 좀 빠르신 분들은 당장 좀 아시죠? 이 10%가 해마다 느는 게 올해는 10,000불에 10%, 11,000불. 근데 내년도에는 11,000불에 10%. 내후년도에는 이제 11,000불에 또 곱한 것도 1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원금의 2배가 되는 거는 매년 10%씩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원금의 2배가 되는 거는 7년 조금 넘어가면 원금의 2배가 됩니다. 7년이 되면 원금의 94%만큼 돈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8년쯤은 원금의 114%만큼 돈이 늘어납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시간이 안 걸려요. 근데 여기서 IRA가 좋은 점이 나옵니다. 자, IRA 갖고 물론 10%씩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거는 10%꽤 많이 잡은 건데, 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믿지 마시고 계산하기 편하라고 제가 10% 말씀드린 거예요. 네, 보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돈을 갖고 계시면 어떡하죠? 어떤 데 투자를 했어요. 10%를 이득을 받았어요. 그럼 거기다서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왜? 돈이 생겼으니까, 이자가 생겼으니까. 이거는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죠. 인컴이 생겼으니까 세금을 냈는데 IRA는 뭐를 혜택을 주냐? 여러분이 IRA에 집어넣은 돈을 찾는 그 전까지 세금을 갖다가 다 유예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돈을 찾을 때 그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뭐가 차이 있어? 나중에 뭐 찾을 때 세금 뭐 다 찾아간다며. 근데 뭐 그게 뭐 먼저 때나 나중에 때나 뭐가 차이가 있어?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매년 여러분이 벌어들인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떼고 돈을 늘리는 거하고 매년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 이자를 안 붙이고 거기다 복리를 붙이는 거하고는 아주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의 이자를 벌었어요. 그래서 4%의 세금을 냈어요. 그래서 해마다 6%씩 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세금을 안 떼면 해마다 10,000불이 11,000불, 그 다음에는 또 11,000불에 10%, 또 1,100불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12,100불에 또 1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돈을 벌면 10%에서 세금 떼고 예를 들어서 해마다 6%씩 늘어난다. 그러면 6%씩 늘어갖고 원금의 2배가 되려면 12년이 걸립니다. 예, 그래야지 101%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거 10%씩 받으면 매년이면 된다고 했죠. 예, 7년이면 될 거를 12년이 걸려야지 그러니까 원금의 2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걸 얘기해드리면 뭐냐면 20년이라는 숫자로 계속 돈을 놔두고 원금에 원금을 붙여갖고 세금을 안 내고 매년 10%씩 20년 동안 받으면 20년 후에 원금의 몇 배가 될까요? 자그마치 6.72배가 됩니다. 10%씩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우리 단순히 계산하면 10%씩이니까 뭐 10년이면 뭐 한 배, 그러니까 뭐 20년이면 2배, 200%. 그러니까 원금 뭐 예서 10,000불 있었으면 30,000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10%에 계속 붙어서 거기서 10%씩 붙기 시작하면 20년 뒤에는 10,000불이 67,200불이 된다는 얘기예요. 100,000불을 집어넣었으면 672,000불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죠. 예. 반면에 매년 6%씩 세금을 먼저 떼고 6%만 내면 어떻게 될까요? 3.2배밖에 안 됩니다. 20년 후에는. 그래서 똑같은 거 같죠. 그러니까 10%를 갖다가 계속 세금을 안 내고 불려나가면 20년 후에 원금의 6배가 되는 거예요. 6배가 아니라 거의 7배가 되죠. 예, 여러분이 10만 불 집어넣었다 67만 2천 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매년 세금을 냈다 그걸 고스란히 저축하고 이자를 받았다 10년 뒤에 32만 불밖에 안 됩니다. 2배 돈 차이 나죠. 네. 이렇게 해야지 물가를 또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럼 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혜택을 줄까? 예. 그럼 그때쯤에서 이제 필요한 돈을 갖다 꺼내 쓰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왜 나라에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야지 나라에서 돈 퍼줄 게 좀 적잖아요. 예, SSI 같은 거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안 줘도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세금을 갖다 유예를 해주므로써 사람들이 스스로 이 사람들이 자생력이 있게 만들어준 게 이게 이것의 목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좀 복잡한 얘기 숫자 나오지만 몇 가지만 좀 아시면 좋아요. 우선
IRA는 해마다 6,000불 내지 7,000불까지 본인이 번 돈에서 집어넣을 수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못 벌면 안 집어넣어도 된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나이 제한은 없어요. 예, 인컴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부터 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할 수 있으면 젊었을 때부터 하는 것도 좋다. 예, 이거 말씀드리고 있고요. 돈 찾는 거는 59.5세 이전에 찾으면 이 돈의 1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9.5세 예, 환갑되기 전에 찾으시면 불과돼요. 예, 그래서 돈을 미리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은퇴하시고 돈을 쓰라고 만든 플랜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유예해주고 세금을 유예해주기 때문에 해마다 4% 차이가 원금의 2배를 20년 뒤에 만들 수 있는 이런 복리 마법을 당신들이 이득을 보라.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59.5세 이전에 찾으면 안 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처음으로 집을 산다고 하거나 뭐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예외 조건이 있으니까 이런 전문적인 것들은 다 전문가와 이야기를 하세요. CPA랑 이야기를 하시고 전문가랑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 숫자가 의미가 없는 게 해마다 바뀌어요. 뭐 6,000불, 7,000불도 내년도에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그전에는 5,500불까지였으니까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문적인 거는 그분들과 상의하되 오늘은 IRA가 왜 돈이 불어나는지 이 마법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IRA가 단순하게 집어넣으면 끝 이렇게 제가 IRA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본인이 무슨 상품에 투자하는지도 모르고 IRA 하시잖아요. 그러면 돈이 생각보다 안 벌 수도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해마다 한 2% 나오는 그 CD에다 올리잖아요. 그러면 20년 해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예, 물론 저축이 됐으니까 돈이 목돈이 되겠지만 그 돈이 오히려 20년 뒤에 돈 값어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물가가 올라가니까. 예, 당연히 그거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거 투자하는 거 이거는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이 여러분한테 IRA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품 하시는지 물어보세요.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예, CD를 하는지 애뉴이티를 하는지 아니면 뭐 이분들이 뭐 뮤추얼 펀드를 하는지 어떤 거 뭐 투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고 해마다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상품인지 아니면 원금은 보장이 되는 상품인지 아니면 되게 어그레시브 해갖고 이게 잘 되는 해는 15% 20% 되는데 못된 해는 오히려 원금을 10% 20% 까먹을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연세가 많아서 투자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정된 거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젊어서부터 앞으로 20년, 30년 뒤를 볼 거다. 예.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면 좀 과감한 거 하세요. 이런 것들은 이런 분들이 함부로 얘기 못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요즘 평균 연령이 높아졌잖아요. 예. 제가 지금 50 조금 넘었는데 제가 70대 리타이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과감한 걸 해요. 예. 70대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사람 모르는 거잖아요. 그 전에 제가 죽을 수도 있고 예. 어떨지 모르지만 그 정도의 아이디어는 갖고 하셔야지 IRA 좋다더라.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예 아무렇게나 해주세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돈은 여러분이 이제 59.5세 이후부터 찾아갈 수가 있는데 또 72세까지 안 찾아갈 수도 있어요. 예, 계속 더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72세까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는 모르니까 제가 지금부터 집어넣는데 예를 들어서 한 60세부터 제가 뭐 갑자기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해요. 예, 그러면 이 돈을 꺼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적극적인 거, 공격적인 거 투자했는데 그때 미국 경기가 나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 그러면 손해를 보고 꺼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70세까지 계속 일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일을 더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도 돈을 안 찾아가면 나라에서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예, 안 놔둡니다. 왜? 나라도 그 돈을 찾아갈 때마다 제가 세금을 내잖아요. 예, 그래서 R&D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72세가 넘으면 꼭 찾아가야 되는 돈의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72세부터는 강제적으로 돈을 찾아가야 돼요. 예, 그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IRA가 뭔지는 대충 아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요즘에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러스 IRA, 예, 러스 IRA가 뭔가 이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똑같아요. 6,000불, 7,000불 내는 거 똑같고 돈 찾아가는 것도 똑같고 다 있는데 뭐냐? 자, 러스 IRA는 지금 세금공제를 안 해줘요. 예, 지금 세금 공제를 안 해줘. 여러분이 7만 불 벌었다 그러면 7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시고 남은 돈에서 7천 불을 집어넣는 게 러스 IRA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트레디셔널 IRA는 7만 불 버는데 7천 불 여기다 집어넣으면 6만 3천 불 벌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이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게 러스 IRA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 나중에 돈 찾아갈 때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왜? 미리 세금을 냈으니까. 이자 붙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이게 돈 벌기 시작하면 러스 IRA가 훨씬 더 돈이 많이 벌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한 20대 30대부터 만약에 러스 IRA를 했다. 예, 한 달에 몇백 불씩 모아서 이렇게 쭉 해왔다. 그러면 지금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럴 정도로 러스 IRA는 나중에 세금 안 내기 때문에 특히 이자 붙은 거에 대해 세금 안 내기 때문에 이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 아까 20년 계산해드렸죠. 예, 30년, 40년 계산하면 몇십 배가 됩니다. 예, 본인이 투자한 돈은 뭐 10만 불이 몇천만 불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럴 정도로 복리는 좀 무서운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러스 IRA는 어떤 분이 적합하냐? 나는 지금 돈 걱정은 없어. 예, 그렇지만 투자를 해놓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러스 IRA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러스 IRA는 나중에 세금을 낸다. 그리고 지금 세금을 낸 돈으로 투자를 한다. 이게 좀 크게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 러스 IRA는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나이 이전에 미리 찾아가도 상관없어요. 왜? 세금을 냈던 돈이기 때문에. 예, 그건 상관없고 72세 넘어가도 강제적으로 안 찾아가도 돼요. 예, 안 찾아가도 나라에서는 어차피 그 사람이 돈을 찾아가도 세금을 두들겨 칠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나라에서는 언제 돈을 찾아가든 이걸 좀 상관을 안 합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제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난다. 예, 그러면 러스 IRA가 더 유리할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이제 IRA가 뭔지만 이렇게 아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IRA에다가 저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할 수가 있죠. 자, IRA를 누구를 만나서 상담해야 되냐? 또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IRA는 처음에 누구랑 상담하시면 좋냐면 우선 퀄리피케이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인컴 다 레벨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복잡하게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1년 있다 보면 또 이거 숫자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누구한테 물어보시냐. 본인 CPA 회계사님께 물어보세요. 퀄리피케이션이 되냐 안 되냐 첫 번째 물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소개를 받다든가 아니면 뭐 무슨 전문가 재정 전문가 이런 분들과 얘기할 때는 본인이 투자하는 상품이 뭔지 그리고 그게 지금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기서 또 전문가들이 얘기 못하는 거 그냥 제 생각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이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요. 그런데도 주식은 쭉 올랐어요. 올랐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근데 주식이 지금 폭락한다는 얘기가 있고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같으면 어그레시브 한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어그레시브 안 한 걸 좋을까요? 저는 앞으로 10년 뒤를 본다 그러면 지금 같으면 뮤추얼 펀드나 이 주식 쪽으로 하는 게 진짜 어그레시브 한 쪽으로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이건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건 제 생각이야. 지금 상황을 보고. 근데 이런 생각조차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냥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집 사는데 적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지금 집값 너무 올랐으니까 집 사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맞고 틀리고는 결국은 5년, 10년 지난 뒤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비싼 집값이라도 집을 샀던 분들은 또 5년, 10년 뒤에 돈을 버는 거예요. 이 IRA에서 투자하는 거 이것도 투자 상품 갖다가 여러분이 어그레시브를 한 거 하면 5년 10년 뒤에 중간에 몇 년은 뭐 10% 15% 이렇게 이자가 팍팍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건 10%씩 복리인데 어떤 해 15% 올랐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또 그다음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어그레시브한 게 더 유행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나이가 좀 또 많아서 몇 년만 있으면 좀 찾아야 돼요. 예, 그런 분들은 지금 어그레시브한 거 이런 거 투자하는 게 과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좋을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상 저는 이제 목표가 좀 일찍 리타이어를 하고 싶어요. 그게 뭐 사람 마음대로 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몰라서 저는 그동안 사실상 IRA 투자를 안 해왔어요. 예, 20대 30대 때는 누가 알려준 적이 없었고 20대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제가 보험 뉴욕 라이프를 했었는데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주변에 했던 뉴욕 라이프 했던 사람들이 확실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보험을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연세가 드셔서 하면 좀 많이 안정될 수가 있는데 연세가 드시면 또 뭐가 있어요? 예, 보험료가 그만큼 더 비싸지죠. 예, 젊었을 때 하면 몇백 불 안 되는 돈 갖고 진짜 보장될 수 있는데 30년, 40년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철밥통 직장을 갖고 계신 분 혹은 비즈니스가 뭐 30년, 40년 꾸준히 할 수 있다.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보험성 그리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애뉴이티 쪽 이런 거 같은 거 하시는 거 되게 좋아요. 예. 근데 보편적인 이제 미국의 많은 분들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비즈니스 하신 분들 그리고 또 비즈니스도 그때 열심히 또 좋은 거 있다면 또 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번에 이제
이제 IRA 이게 하나의 방패막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많이 적합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목적이 부동산을 조금 더 사놓고 싶어요. 예, 부동산을 많이 사놓고 싶어갖고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백인 할아버지들은 왜 그렇게 잘 사는가?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비밀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많이 있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분들 진짜 장래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자녀들과 얘기하는 걸 좀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장래 보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자녀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영정 사진도 찍으셔야 돼요. 예,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참 제가 공교롭게 이거는 뭐 그냥 사이드 얘기입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네. 재작년에 그 갑자기 돌아가신 친한 형님 그분 영정 사진을 제가 같이 여행 갔을 때 양복 딱 멋있고 야 나 멋있을 때 한번 좀 찍어주라 그랬고 찍었던 사진인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분 제가 찍어드렸던 게 영정 사진이 됐어요. 예, 그 일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 예, 몇 년 전에 돌아가실 때 어머님은 아예 어머님이 영정 사진을 찍기 원하셨어요. 예, 몸이 좀 아프셔갖고 그래서 제가 찍어드린 게 어머님도 영정 사진이었고 작년에 죽은 제 친구 있죠. 하늘나라 간 제 친구도 어떻게 제가 예전에 같이 있었던 사진이 같이 찍었던 사진 그게 영정 사진이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영정 사진 이런 것도 좀 구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거 이게 꽤 중요한 건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뭐 이렇게 얘기하기를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도 대놓고 영정 사진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어머님도 좀 그걸 느끼셨고 그래서 하루는 제가 조명 잘 셋업해드리고 어머니 제가 좀 어머니 이쁠 때 좀 사진 좀 한 장 찍어드릴까요? 그래서 찍어드렸어요. 예, 그래서 몇십 장 찍어서 가장 이쁘게 나온 사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실 때 그 장례 이것도 많이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투병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래에 대한 투자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작년 한때 제가 보험 라이선스를 따볼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공부를 하고 지천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50살이 넘어가니까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이 어르신분들과 정보를 드리고 이것도 그냥 하늘에서 준 나의 소명이구나 하고 요즘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보험을 하면 많이 도와드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보험하는 친구도 있고 보험하는 후배들도 있고 그런데 그 친구들도 유튜브를 해요. 예, 유튜브를 하는데 형 유튜브 안 돼갖고 이거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야 이런 얘기 좀 해줘. 형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라이선스 캔슬돼요. 제재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예, 제가 여러분께 오히려 그러니까 가족의 입장으로 제가 아들 같은 입장으로 제가 동생 같은 입장으로 진짜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맞다 틀리다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께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저가 요즘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제 얘기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캠피디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진리고 곧 뒤지고 진리니까 캠피디 말이 다 맞아. 이렇게 믿지 말아주세요. 저랑 생각이 다르면 밑에다가 캠피디님이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렇게 안 봅니다. 이런 얘기도 적어주세요. 그랬다 다른 분들도 보고 이해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 IRA 투자하는 거 지금 어떤 상품을 투자하는 거 이런 거 오늘 제 생각을 과감 없이 많이 해드렸어요. 저는 라이선스가 없기 때문에 좀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요즘에 계속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자문을 많이 얻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어르신들 분들 도움 주는 이런 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예, 한 달에 10,000불이 들어가든 20,000불이 들어가든 그걸 만들 때 그때 전문가 분들 이런 분들 모아서 이 방송 때문에 많이 오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다 십시일반 돈 모아서 그런 서비스 센터 갖고 돈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편지 날라왔는데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거 예약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뭐 무슨 청구서 날라왔는데 이거 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 분들 그런 거 몰라서 사기 당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예, 제가 그 보면 진짜 안타깝고 그 어르신 분들 사기치는 놈들 진짜 나쁜 놈들 많아요. 예, 어르신 분들한테 뭐 편지 보내갖고 무슨 청구서 같은 보내갖고 안 내도 돼야 되는 거 돈 내게 해갖고 사기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IRA 같은 것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투자하는 상품을 알고 해야지 뭐가 돌아가는지 알죠. 예,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 안 된다 싶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예요. 자세한 내용, 본인이 퀄리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를 해야 되는지 재정 문제는 결국은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얘기로 여러분들이 IRA, 로스 IRA 그리고 또 다른 뭐 은퇴연금 뭐 다른 거 뭐 미래에 대한 부동산 투자 대충 아이디어가 생겼으면 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가장 많이 관심사고요. 요즘에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60대, 70대 대신 이런 분들
여러분들도 많이 좀 관심 있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방송 준비했습니다. 오늘 일요일 하루 또 이스터데이입니다. 예, 부활절이고요. 이 부활절 하면 저한테는 좀 뜻깊은 또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 저희 어머님이 암 말고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마침 신장 이식을 갖다 부활절 날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되게 기뻐하셨어요. 예, 믿음도 있으신 분인데 부활절 날 신장을 이식 수술 받았고 잘 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믿었는데 진짜 생각보다 수술이 잘 돼갖고 20년을 이렇게 사시다가 다른 암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기대 이상으로 많이 좀 살았던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저도 부활절 해마다 부활절이면 되게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오늘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부활절 날 또 좋은 일 생겼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